저희 시청자분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많이 드실 텐데 지금 전화 상담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상담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7700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한화 시스템에 대한 고민 상담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매수가와 비중 함께 살펴보면 매수가는 58,0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비중은 40%, 꽤 비중이 큰 것 같은데 저희 송률 매니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비중이 작은 비중은 아닙니다. 40% 갖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하나 계열사 안에서도 이제 방산 전자장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쪽 하면은 하나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방산 메리트가 부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수주 잔고도 계속해서 쌓이고 있거든요. 자, 지금 실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 매출액이 3조 5천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25년도 현 시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약 한 11조 정도가 집계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3년치 일감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방산 전자장비 시스템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앞으로는 미 해군 모멘텀이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걸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 시스템 딱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미 해군 MRO 쪽 하나그룹에서 진출했는데 그 중심에 하나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이제 미 해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필리조선소가 있는데 미국 이제 필라델피아 해군기지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걸 이제 하나에서 인수를 할 때 하나오션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오션이랑 하나 시스템이 같이 들어갔는데 이 비중을 보면 하나 시스템이 더 많은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하나그룹에서는 호주의 방산업체 오스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거든요. 이 오스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4대 방산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인수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 시스템이에요. 하나 시스템이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같이 지분을 공동 출자해서 만든 법인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미 해군 MRO, 미 해군 방산 모멘텀이 반영이 될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라든가 수주 잔고는 굉장히 좋은데 아직까지는 일단 시청자님 기준으로는 손실 구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거의 한 2달 만에 대량 거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추세만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한동안 상승 추세는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고점이 10월 30일 65,0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6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고요.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8만원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현재 기업 밸류 대비했을 때 주가가 저렴한 구간이다. 이런 걸 또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 없고 비중이 높으시기 때문에 굳이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일단 홀딩 하셨다가 1차 목표가는 65,000원 잡으시고요. 2차 목표가는 8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세워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어서 두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으니까요.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좀 고민이 되실까요? 할인지주를 오늘 아침에 샀는데요. 네, 많이 오늘 아침에 빠져서 할인 걱정이- 지주를 사셨고요. 네, 네, 그리고 혹시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4,167원이고요. 네. 35%나 돼요. 네, 14,167원에 오늘 오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비중은 35%라고 하십니다. 그럼 저희 이 부분, 저희 이번에는 곽유정 대표님께 한번 상담 요청 드려볼게요. 네, 어머님, 네, 오늘 아침에 사실 단타로 들어가신 거죠? 네네. 아니, 단타도 그렇고 요새 또 지주사가 움직이고 고속도로인가 뭐 네. 고속도로 날인가 네네. 그것 때문에 비중을 또, 들어갔는데 네. 이렇게 됐어요. 아. 어떻게 될까요? 아니, 어머님 비중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셨어요? 조금 더 높게 사갖고 또 더 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 그럼 완전, 그러면 오늘 당일 최고점에서 물리신 거예요, 원래는? 네. 아, 그게 이게- 조금 네. 낮춰갖고 지금 요래 됐는데. 아, 사실 최근에 그 올라간 그 고속버스 관련 종목들 있잖아요. 예, 네. 천일고속, 뭐 동양고속, 그러니까
주가가 막 몇 원 이상 막 이렇게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어머님도 할인 지주가 또 이렇게 뒤따라서 이런 관련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대를 하시고 조금 무리하게 들어가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천일고속과 동양고속 같은 경우에는요. 애초에 그 출발 자체가 시가총액 자체가 낮은 상태에서 그리고 품절주인 상태에서 사실상 발행 주식 수 자체가 약 100억 원대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출발을 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세력들이 정말 맘먹고서 주식을 계속 돌려가지고 이제 뻥튀기를 시켜서 올릴 수가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 보니까 사실상 최근에 뭐 이렇게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재개발 계획 이런 이제 이슈로 지금 올렸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테마로 올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버스 관련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 자체가 원래는 그 일본 한일령 관련된,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일령 하겠다 이런 관련 이슈 때문에 처음에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재개발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천일고속이랑 동양고속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주 성격의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나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할인지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에도 일단은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종목이잖아요. 그 자회사 할인 사업 통해가지고 그 양재동 화물터미널 이제 부지 관련해서 뭐 복합단지 개발한다라는 그런 소식 띄워가지고 지금 올린 걸로 보여지는데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할인 지주가 종가 마감상 흐름을 보니까 매도 물량이 완전 폭발적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캔들상으로 봤을 때도 윗골이 길게 단 음봉 캔들이죠. 만약에 오늘 종가상으로 봤을 때 14,000원 구간대 지켜줘서 마감 나왔으면은 사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그대로 단기적으로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었는데 오늘 분봉 흐름을 볼게요. 그래서 단타 매매를 하실 때는 사실 분봉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한데 오늘 1분봉상 흐름을 보니까 어떤가요? 단기적으로 쌍봉 흐름 딱 찍어주고 나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도 있었는데 욕심 좀 부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흐름이 나왔냐? 음봉으로 한번 뚝 떨어졌죠. 그러면서 지금 매도 물량이 다다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물타기를 하면 안 돼요. 일부 사실 끊어내시고 당일 그 시초가 구간대 있죠. 시가 구간이 12,600원대였는데 요 구간대 이탈하면 그냥 깔끔하게 잘라주고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초보자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피치 못하게 지금 많아졌는데 다음 주 월요일 장에서 흐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머님 이게 손절이 쉽게 잘 안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지금 앞전에 11,500원 구간대 있죠. 요 구간대 이탈한다면은 그대로 주가가 이틀 동안 올린 상승분 되돌림 나오면서 거의 한 8,000~9,000원 구간대까지 밀릴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월요일에 물량을 좀 정리한다라는 관점으로 일부라도 비중 꼭 축소하시면서 마음 아프지만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11,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위아래 꼴이 달면서 흐름들 좀 지켜줄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손실 좀 줄이면서 나올 수 있는 구간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단에 대한 부분들 염두하시면서 꼭 분할로 매도하시면서 손실 리스크 최대한 축소시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사실 마음이 정말 아프겠지만 앞으로 그래도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손실을 최소화하자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는데요. 종목 강원에너지라는 종목에 대한 상담 신청 5010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6,780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비중은 25%라고 써주셨는데 현재 좀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인 것 같아요. 송률 매니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약간 포지션이 애매한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2차 전지 모멘텀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설립된 이력이 꽤 깁니다. 원래는 이제 산업용 보일러 쪽을 담당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플랜트 쪽 사업을 진출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으로 진출했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 매출을 보면은 한 80% 정도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설비 소재 쪽으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뭐 일단 얼마 전에 최근 공급량을 보시면요.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 공급한 이력이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반영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 이 정도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 4일 날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상한가까지 갔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8%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11월 4일 날 왜 상한가를 갔냐? 히토류 관련돼 가지고 MOU 내용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2차 전지랑 히토류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엊그제도 윗꼬리가 달렸어요. 보시면은 12월 10일 날 이제 11%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4%대 마감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소화 안 된 매물이 계속해서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붙어주려면은 거래량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중이 25%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구간에서 거래량만 더해준다고 하면은 저는 약간 과감하게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릴 텐데 지금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종목이고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에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뭐 PER, PBR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고평가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제 막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다만 손절 라인을 잘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 거래량이 안 터져주고 만약에 이 구간이 깨진다 하면은 가장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지라인은 12,000원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122평선, 장기 이평선 약간 하단에 있는 구간인데 앞전에 저항 매물대 역할을 했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손절가 12,000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11월 4일 고점이죠. 22,2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홀딩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손절 라인까지도 12,000원 체크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 다음 상담으로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분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 밤에 전화를 주셨는데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클로봇. 네, 로봇주 클로봇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7,000원에 20%입니다. 오, 37,000원 라인이면 현재 확실히 수익권에 들어와 계신데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목표가하고 익절가요. 아, 네. 현 시점에서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실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곽유정 대표님, 이 종목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일단은 종가 마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7만 원 진입 가능성 보고요. 사실 목표가를 지금 시점에서 잡아서 우리 시청자분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전량 매도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아쉽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또 매수가 보니까 또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만약에 익절을 노린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냐? 올라가고 있을 때 조금씩 털면서 추세를 좀 타면서 보느냐, 내지는 추세가 더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내지는 머리를 찍고서 어깨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매도를 하거나, 그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종가 마감이 지금 꽉 찬 장대 양봉 캔들로 마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다음 주까지도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1차적으로는 제가 7만 원대 진입 가능성 높다고 일단은 전략을 좀 도와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대형 종목들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대형 종목들도 지금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서 마감이 됐고요. 또 특히 유일로보틱스도 제가 매일경제TV에서 많이 봐드리는데 전고점 구간대를 이번에 또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로봇 종목들이 지금 순환매 움직임이 금요일에 확 들어와서 마감이 나와서 이 흐름이 다음 주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거든요. 그 흐름에서 지금 좀 주도주격으로 대장주로 지금 부상이 된 게 클로봇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로봇 종목들도 보니까 액추에이터 쪽까지 이제 HL 만두가 한번 돌았었고 다시금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 중간단에서 현대 오토에버가 좀 그런 중간
연결 고리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클로버 쪽으로 수급이 확 들어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익절을 좀 하신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머리를 지나서 어깨로 떨어지는 구간에서 익절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53,000에서 5만 원 구간대 있죠. 요 구간대가 최종 익절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추세를 보시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좀 걱정된다 하신다면은 7만 원 부근에서 일부 좀 익절하시면서 남은 잔량 추가 추이 보면서 또 추가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을 국대화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욕심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씩 익절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도 주셨으니까요. 마음 편하게 계속 들고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혹시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LS 일렉트리요. 네, LS 일렉트릭 말씀을 해주셨고 혹시 매수가는 얼마실까요? 47,295원이요. 네, 저희 지금 LS 일렉트릭이 50만 원 선에 와 있는데 매수가 47,000원 선 맞으시죠? 40만 원 네. 선이 아니라. 네네. 와, 정말 사실 좋은 구간에서 사실 매수를 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비중은 몇 퍼센트 남으셨을까요? 한 20%요. 네, 47,295원에 비중은 20% 담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확실한 수익권인데 어떤 부분 고민이 되실까요? 이게 지금 계속 전력주 좋다고 나오는데 이거를 네. 언제까지 끌고 가면은 좋은 건지. 네, 언제까지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가봐도 괜찮을지 또는 네. 입절을 한다면 어느 타이밍이 괜찮을지 궁금하신 것 같네요. 네. 네, 그럼 함께 송률 매니저님께 종목 상담 요청드려 볼게요. 네. 네, 송률 매니저님, 지금 LS 일렉트릭 시청자분께서 4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주셨어요. 정말 큰 수익 구간 아닌가요? 예, 일단 어머님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다시 한번 여쭤봤는데 저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굉장히 큰 수익권 유지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제 LS 일렉트릭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이 고점 구간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전력수에 가장 큰 기대감 더해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종목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은 북미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 교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전력 인프라가 교체 수요가 보통 한 이제 25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미향 매출이 반영이 될 수 있는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70%가 지금 전력기기 사업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갖고 계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도가 높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목표가로 봐야 되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북미향 수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AI 같은 경우는 뒷받침이 되려면은 전력 수요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전력 수요가 받쳐주려면은 결국에는 전력기기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스란히 수의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고요.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종가가 50만 7천 원이에요. 뭐 유한타증권이라든가 주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 주가를 60만 원, 63만 원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목표 주가가 아니라 내년 하반기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전망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굳이 팔까 고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다른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 하시면은 한 30% 정도만 매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추세가 안 꺾였습니다. 안 꺾였고 대량 거래가 최근에 한번 터지긴 했는데 어느 정도 거래량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저렴한 가격대에 지금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굳이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는 60만 원에 대한 목표 주가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미국 쪽도 이제 전력 수요가 굉장히 심각한데 북미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도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LS 일렉트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북미, 유럽 둘 다 수혜가 더해지는 게 이 종목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수익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목표 주가는 60만 원까지 바라보시고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싶다 하시면은 30% 정도만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률 매니저님께서 또 전략 전해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이렇게 시청자분께서 큰 선관을 가지셨는지 궁금할 정도로 부러울 정도의 큰 수익 가지고 계시네요.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3가지 방법 통해서 현재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전화 주실 분들은 02-2000번에 4989로 직접 전화 주셔도 좋고요.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샵 2034번으로 문자에 종목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으로 코멘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다음 신청자분의 상담까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문자 3915번님께서 한미 반도체에 대한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셨는데요. 주가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코멘트 남겨주셨고 매수가 보면 12만 5천 원 그리고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곽유정 대표님, 한미 반도체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한미반도체 저는 굉장히 또 어려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제가 한미반도체를 아마 이 사주팔자 보러와 통해서 9월 달에 종목 상담을 해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또 시청자분이 매수가가 14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물대가 월봉상 15만 원대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오면은 최대한 비중을 덜어내셔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15만 원 선 구간대 딱 매물대 터치해주자마자 매도 물량이 우르르 나오면서 주가가 또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미반도체가 뭐 실적이 안 나온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고객사가 SK 하이닉스 그리고 또 마이크론 쪽에 계속해서 장비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지금 TC본도 점유율 자체가 북미 고객사 향으로 봤을 때 거의 90%를 유지할 거다라는 증권가들의 리포트 여전히 있고요. 또 SK 하이닉스 향도 올해 50%에서 60%까지, 그러니까 HBM4에도 이 TC 본더 장비가 일단은 계속해서 좀 쓰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구간에서 애매하잖아요. 애매한 그런 시점에 애매하게 비중을 30% 들고 간다?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SK 향후로 지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는 것보다 삼성전자 향후로 공략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견해이긴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종목 교체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지는 그래도 한미 반도체를 들고 가고 싶다 하신다면은 비중 10%대 정도로 좀 가볍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한 차례 조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흐름은 좋아요. 전반적으로 SK 하이닉스나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상으로 봤을 때 지금 상방 포지션은 계속 유지 중에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는 흐름들 나올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예,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하단에 대한 부분들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만 원에서 10만 5천 원 구간대 이탈한다 한다면 지금 비중 그대로 들고 가시되 이탈 시 최대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만 남기고 비중 축소하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반등을 준다 했을 때는 다시금 요 정고점 지금 15만 원 구간대를 재차 돌파하는지 유무가 아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는 한미반도체를 계속해서 좀 팔로우를 하시면서 주가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가격 라인도 체크해 주셨는데 사실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종목을 교체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시청자분께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종목명 컴투스에 대한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셨는데 매수가 51,500원, 비중 18%고요. 코멘트도 남겨주셨습니다. 손절이 답인가요? 흑흑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저희 오늘 컴투스 종가 기준으로 3만 원에 금액 형성돼 있는데 최근에 사실 게임주들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송률 매니저님,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컴투스 저도 이제 게임주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보유하고도 있는데요. 컴투스 하면 솔직히 딱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고등학교 때 하던 게임이죠. 사실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는 모바일 쪽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 비중의 한 80% 정도가 모바일 게임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게 지금 주가 부진에 대한 원인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단 비중을 18%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컴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빠진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빠졌냐면은 9월 달부터 계속 빠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3분기에 뭔가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요인이 있었다라는 건데 3분기를 보시면요 아시겠지만은 스타라이트라는 일부 신작 게임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는데 이 기대치가 어느 정도 시장의 전망치를 못 미쳤어요. 못 미치면서 지금 계속해서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더 스타라이트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부진을 이어가면서 근데 반대로 마케팅 비용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지금 이제 상황이 이어졌냐면은 3분기 실적을 보시면요. 영업 손실로 전환을 했습니다. 3분기 실적 보시면요. 마이너스 196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이제 기록을 보시면요. 분기 실적 보시면은 14억, 22억, 17억, 14억. 그래도 나름대로 흑자 기조를 유지를 했는데 3분기에 마이너스 196억이 찍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거를 개인만 팔고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시면은 제가 일단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팩트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돼서 일단 최근에 보시면요. 5거래일 동안 기관은 조금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외국인하고 기관 둘 다 순매도 포지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구간이면 어느 정도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컴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신작에 대한 부진이 가장 큽니다. 이번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더 스타라이트가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시켰다면은 못해도 전고점 45,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마케팅 비용은 증가한데 오히려 수익은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을 해야 되냐? 꼭 그건 아닙니다. 내년에 지금 이제 신작이 예정되는 것들도 있는데 저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좀 더 빠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비중이 큰 비중이 아니고 18%시기 때문에 저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거를 지금 손절을 하고 진짜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갈 종목이 있다 하시면은 한 절반 정도는 과감하게 손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절반 정도는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절반 같은 경우는 25,000원의 손절가 잡고 우선은 보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모바일 매출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한 번 튈 때 갑자기 이제 매출 인식이 되면서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45,000원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라운드 피겨 4만원까지는 한번 갈 수 있는 구간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손절가 25,000원, 목표가 4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컴투스 사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꽤나 익숙한 종목일 텐데요. 저희 송률 매니저님도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더 신뢰감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저희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혹시 어떤 종목 고민이 되실까요? 네, 한올 바이오 파마고요. 네, 한올 51,000 바이오파마. 네. 51,300원에 10%요. 네, 매수가는 51,300원 말씀해 주셨고 비중 10% 전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좀 많이 주가가 빠졌던 상황인데 혹시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네네, 11월 달? 네, 그렇군요. 혹시 어떤 부분 제일 고민이 되시나요? 아니요, 뭐, 임상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네. 예, 그냥 맘 놓고 있었는데, 일 끝나고 보니까 갑자기 내려가 있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렇군요. 오늘 갑작스럽게 17% 가까이 이렇게 급락세가 연출되다 보니 아무래도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 네네. 곽유정 대표님, 이 종목 네.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참 유감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이제 임상에 대한 모멘텀이 많은 종목들이요. 그러니까 임상에 대한 기대감도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렇게 오늘처럼 바토클리맙 개발 지연 소식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훅 떨어진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한올바이오파마도 신고가로 이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뭐 외인이든 기관이든 누구든 간에 한올바이오파마가 언제 조정을 줄지 계속 보고 있었던 세력들이 있겠죠. 그런 세력들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을 언제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이제 개별 악재로 인해서 한 번에 사실상 뭐 거의 공매도처럼 예, 주가가 내려가 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시간은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뭐 임상 실패했다 이런 건 아니고 개발 지연됐다라는 소식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주가가 밀리게 되면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만에 빠르게 회복세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차피 우리 어머님은 비중이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서 무리하게 당장의 비중은 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물량이 한번 쏟아져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여진처럼 다음 주 좀 더 추가적으로 주가가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칫해가지고 이제 비중을 확대하면은 오히려 손실도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이 잡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원래 이제 바토클리맙이 이제 임상 톱라인 결과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이렇게 이제 좀 악재 아닌 악재가 좀 터지게 됐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또 보유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잖아요. 보니까 바토클리맙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안구 건조증 치료 후보 물질 역시도 내년에 또 탑라인 결과 이제 발표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처음부터 이제 보신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임상 모멘텀 보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사실 이런 임상 모멘텀은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런 악재도 같이 좀 수반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이번 사실 좀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사실 충분히 또 대응할 수 있는 시기 저는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제약지수가 전반적으로 1% 정도 밀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약지수 월봉 흐름을 보니까 지금 3봉 구간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도 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달, 그러니까 1월 달 연초 랠리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제약지수가 올려준다 한다면은 한올바이오파마도 빠르게 주가 회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만약에 3봉 맞고서 제약지수가 밀린다 하면은 좀 아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들어오고 있어서 결국에는 뭐 2차 전지나 제약 지수 쪽으로 수급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올바이오파마가 오늘 이제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유성형 캔들, 주봉 흐름상으로 봤을 때도 주봉상 5주선 타고 왔었는데 사실 시그널이 있었거든요. 윗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 캔들 다음에 지금 음봉으로 한번 내리쳐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조금 더 밀리면 사실상 한 36,000, 37,000원대 구간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요. 거기서 지지 반등 나오는 거 보고서 그때 평단 조절하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시는 전략.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한 번에 확 늘리지 말 것. 이것만 유념하시면서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무리하게 비중을 확대하지는 않는 게 좋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갑작스러운 하락에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전략 꼭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제약바이오 종목 하나 들어와 있는데 문자로 ABL바이오에 대한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셨습니다. 186,600원에 매수가 설정되어 있고 비중 10%라고 써주셨는데요. 이전 상한가에 전량 매도하고 186,6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앞으로 ABL바이오의 전망 어떻게 될지 저희 송률 매니저님 전해주시죠. 예, 일단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차익 매물이 나와주면서 거래량 자체가 급감을 해야 되는데 나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유지가 되고 있고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약을 관련해 가지고 매출이 발생되는 기업이 있고 기술 이전에 따른 마일스톤으로 수익이 발생되는 기업이 있는데 이 친구는 후자죠. 기술 이전에 따른 마일스톤으로 주 수익원을 삼고 있는 기업입니다.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중항체 플랫폼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요. 지금 몇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파킨슨병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미국 임상 1상을 통과했는데 안정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도 어느 정도 기대감은 반영이 될 수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면역 항암 관련해서도 일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대감은 앞으로도 반영이 될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청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구간이 살짝 부담스러운 구간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비중을 낮춘 상태에서 보유하면 좋겠지만은 지금 자리에서 솔직히 신규 자리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도 비중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 모멘텀은 굉장히 뚜렷합니다. 근데 지금 증권사라든가 이제 리포트를 보시면요. 목표 주가가 23만 원, 24만 원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내용들이 거의 다 차트에 선반영이 됐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리레이팅이 되려면요. 지금 마일스톤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뭐가 덧붙여져야 돼요. 최근에 주가를 끌어올린 요인이 뭡니까? 일라일리 3조 8천억 관련 계약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리레이팅 되려면은 뭔가 마일스톤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뜨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박스권 흐름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급감한다면은 어느 정도 밀릴 수 있냐? 저는 못해도 14만 원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사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이 10% 정도 지금 유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목표 주가 22만 원 1차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목표가 24만 원 잡으시는데 손절가 같은 경우는 조금 열어두셔도 좋습니다. 이미 수익을 보셨기 때문에 손절가는 1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니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혹시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BHI요. 아, 네. 종목명 BHI 말씀해 주셨고 매수가와 종목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예, 매수가 14,200원에 20%요. 네, 매수가 14,2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비중 20%네요. 그럼 지금 수익권인데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좀 이렇게 원전주를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좀 장기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싶은데 네. 그걸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아, 원전주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편이고 혹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해도 괜찮을지 저희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어머님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BHI가 그래도 지금 1년간 랠리 흐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랠리가 나올 때는요, 지금 뭐 조선방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2년 정도 이어지고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이거 3년째 갖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아, 네. 잘 버티셨고, 그리고 이제 일단 상승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한번 조금 더 보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BHI가 지금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그 포스코 쪽에 관련 또 수주 소식들, 공급 계약 소식들 나오면서 또 네. 추가적으로 시세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네. 뭐 BHI가 원전 이슈도 있지만 최근에는 네. 이제 에너지 수급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LNG 쪽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복합화력 발전소 쪽에서 많이 또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매출 반영이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사이클을 타면 한 1년 반 정도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 가져가도 되거든요. 근데 내년에 대외적인 환경이 어떻게 될지 사실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그냥 내년, 내후년까지 가져가야지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기보다는 지금 이미 사이클을 타면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추세가 꺾였는데 또 수익 실현하지 않으면은 그 수익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이제 연초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흐름 보면서 조금씩 계속 매도를 해나가면서 흐름 보시는 게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끝까지 가져가시기보다는 일부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수익 실현하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 네.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뭐 5만 원 구간대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흐름, 상방 흐름 좀 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이 BHI 3년 전부터 보유 중이셨다고 해주셨는데 앞으로 조금씩 익절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상담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익권이신 분들도 손실 중이신 분들도 여러 가지 고민 안고 계셨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